안녕하세요. 올라운드 재테커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과 더불어 경제적 자유를 위해 꼭 필요한 절세계좌에서 운용하면 좋을 국내 상장 ETF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침 지금 나스닥이 조금 흔들릴 수도 있어 보이니 올해 납부할 금액을 오늘 소개해 드리는 종목에 한번 넣어 보시는 거 어떨까요? 그럼 오늘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나스닥 100 지수 주봉 차트입니다. 23년 초를 바닥으로 해서 꾸준히 잘 상승하다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흔들렸고 이후 4개월간 급등했습니다. 이제 곧 다가올 9월 금리 인하와 맞물려서 약간의 상승 피로도가 높아진 상태인데요. 2만 초반까지 약간의 조정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흐름입니다. 이런 조정기에 매년 납부하는 절세계좌에 투자를 해두면 좋은데요. 우선 절세계좌가 뭔지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절세계좌는 연금저축, IRP, ISA 3종을 이야기하는데요. 연금저축은 은퇴 이후 연금을 받을 목적으로 하는 계좌로 연금 수령이 가능해지는 55세까지는 일반 계좌와는 달리 15.4%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수익 전부를 누적해서 복리효과를 가질 수 있는 계좌입니다.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입니다. 다만 직장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600만 원까지입니다. 또 실제 연금을 수령하는 55세 이후에는 3.3%에서 1.1%까지 굉장히 낮은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도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 IRP인데요. IRP는 개인퇴직연금 계좌로 연금저축과 목적이 같은 계좌입니다. 퇴직연금은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의 절반인 연간 300만 원까지입니다. 즉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서 900만 원까지 12%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108만 원이 공제되고 추가로 지방세까지 고려하면 총 13.2%인 118.8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절세계좌는 ISA인데요. ISA는 연간 2천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총 5년간 계좌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억 원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ISA는 앞서 본 연금계좌들과는 달리 담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예금이나 채권도 가능해서 범위가 더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은 손익을 통산하고 통산한 뒤에 수익이 200만 원을 넘는 경우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ISA 계좌 만기 시에 3천만 원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도 가능한 것도 꿀팁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장기간 투자를 해야 하고 절세가 주요 목적인 절세계좌 3종은 어떤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해야 할까요? 첫째로 장기간 우상향하는 자산이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노후자금이 들어간 만큼 안정성이 있어야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기축통화국의 자산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걸 다 감안했을 때 연금계좌에 투자하기 가장 좋은 자산군은 바로 미국 나스닥 100 지수를 환노출 형태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나스닥 100 지수는 미국 주식 중에서도 현재 각광받고 있고 성장이 계속되는 AI 관련 종목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주는 지수입니다. 또 기축통화인 달러 베이스 자산이니 원화 대비 화폐 가치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스피 지수와 미국의 나스닥 100 그리고 S&P 500 지수의 과거 30년 차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고작 126% 상승하는 동안 S&P 500은 760%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는 무려 5120%나 상승했습니다. 연금계좌도 앞으로 30년을 투자한다고 보면 어떤 자산에 투자해야 하는지가 명확히 보이네요. 그런데 혹시 최근에는 트렌드가 조금 바뀌었을까요? 최근 5년을 비교해봐도 여전히 한국의 코스피 대비해서 미국의 지수들이 우월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다시 확인됩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떤가요? 지난 5년간 1달러에 1,100원이던 환율은 이제는 1,400원이 되었습니다. 미국 지수에 환노출형으로 투자했다면 지수가 하나도 안 올랐다고 가정하더라도 환율로만 30% 정도 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원화 가치의 하락을 점친다면 환노출형으로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욱 유리합니다. 주가 수익률 외에도 환차익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나스닥 100 지수에 투자하는 ETF는 대부분의 운용사에서 상품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규모가 있는 세 곳의 ETF들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 세 곳은 KB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인데요. 각각의 브랜드 이름은 KB가 라이즈, 미래에셋이 타이거, 삼성이 코덱스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세 운용사의 미국 나스닥 100 기반 ETF 실적을 보면 당연히 기초지수가 같으니 그래프 흐름은 동일하지만 약간씩 수익률의 차이가 보입니다. KB의 라이즈 미국 나스닥 100이 가장 수익률이 좋은 143%를 기록했고 다음은 타이거가 129%,
마지막은 코덱스가 116%입니다. 셋 다 환노출형이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은 동일하지만 각각 총 보수가 다른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이나 주당 단가가 높은 미래에셋의 타이거, 미국 나스닥 배기 순자산 규모는 가장 크지만 보수는 KB의 라이즈와 삼성의 코덱스가 매우 낮은 0.0062%로 같고 최근 5년 수익률은 KB의 라이즈가 가장 높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장기 투자를 이어갈수록 총 보수가 복리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비자인 펀드 투자자들이 선택할 때도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운용사들의 보수 인하 경쟁도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만약 1억 원을 나스닥 100 지수 ETF에 투자해서 연간 10%씩 계속 수익을 냈다고 보겠습니다. A ETF는 보수가 0.06%이고 B ETF는 0.006%일 때 실질 수익률은 보수를 제외하고 A는 9.94%, B는 9.994%가 됩니다. 이런 0.054%의 갭이 30년간 누적되면 그 금액은 무시할 수 없는 규모가 될 것입니다. 각 투자 기간별로 복리 효과를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인데 기간이 길어질수록 효과가 커지는 게 보입니다. 앞서 예시로 보여드린 30년의 경우에는 약 2,5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네요. 40년이 되면 거의 1억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 기왕이면 보수가 낮은 ETF를 고르는 게 좋습니다. 게다가 지난 5년간 성과가 좋았다면 운용 능력도 검증된 것이니 이 둘을 모두 겸비한 KB자산운용의 라이즈 ETF를 이용해서 절세계좌를 운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나스닥 지수야말로 장기 투자하기에 좋은 유일무이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꾸준히 우상향하고 파괴적 혁신을 이어나가는 자산인 나스닥 100 지수에 하루라도 빨리 투자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절세계좌를 통해 세금 혜택도 받으면 더 좋겠죠. 이것만 해도 노후 준비의 절반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또 절세계좌에 담으면 좋을 만한 ETF를 찾아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